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중립적이고 정말 필요한 뉴스들만 골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뉴스토마토는 어떤 매체예요, 기자님?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너무 훅 들어가죠, 제가 지금. 아니 그냥 뭐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표님한테 하고 싶은 말을 여기서 한다든가. 좋은 매체입니다. 좋은 매체요? 열심히 노력하고 각자 기자들이 다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대표님도 좋아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좀 힘든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사실은 우리 그 토마토는 좀 약간 진보적인 그런 매체입니까? 아니면 좀 보수적입니까? 아니면 아주 자료된 듯한 중립을 지키는 곳입니까? 자로된 듯한 중립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즘 그런 것을 안 먹힐 텐데 어쨌든 저희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중립을 지키는 그런 곳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자료된 듯한 중립 원하지 않고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고 누구라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 있는 지식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또 내가 생각한 게 정말 잘못된 것이라면 언제든지 고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매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보고 막 편파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한두 분 계세요. 막 한 1000만 명 중에. 안 그래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뽑아온 거 있으니까 한번 보죠. 기자님, 오늘 첫 번째 이슈가 뭘까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갈등이 일단은 봉합이 됐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다행입니다. 네, 선대위 직을 사퇴한 지 16일 만인데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사무총장 당직 인선 문제를 놓고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반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윤석열 후보가 강행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그렇죠. 1차 충돌. 사이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화해를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원래는 이제 당에서 원내 지도부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까지 마련을 하면서 이제 절정까지 치닫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의원총회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손을 잡고 화합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권영세 사무총장인가요? 권영세 네네, 맞습니다. 본부장인가요? 하여튼 그분을 임명하는데 아예 상정도 안 하겠다, 안건 상정도 안 하겠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붙었다가 의원총회에 5시 30분 정도에 이준석 대표가 와서 본인의 얘기를 했어요. 네. 하고 들어가니까 또 의원들이 야 진짜 싸가지 없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당원 당규에는 당대표를 뭐 탄핵시키는 것도 없고 네, 맞습니다.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다. 네. 어쩌겠느냐. 이 60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 이제 이 현실론가 윤석열 후보가 7시 50분쯤 다시 들어와서 우리 다 잊고 갑시다. 예, 맞습니다. 이준석은 우리 당이 뽑아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해서 포옹하면서 끝났다는. 어쨌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잘 된 거고요.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랬다면서요. 내가 한 번만 더 당을 떠나면 대표직 물러나겠습니다. 네, 스스로 맞습니다. 약속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물론 당을 떠나진 않겠죠. 자, 앞으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하고 그냥 갈 길에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흡수 단일화로 갈 것인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들 기대했던 바하고는 약간 다르게 극적 화합이 이루어진 국민의힘 축하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김건희 씨가 뉴욕대 연수 간 걸 가지고서 아주 말이 많았었는데 네. 이분은 진짜 홍길동이에요. 뭐 투명인간이에요. 뉴욕에 가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시간에 폴리텍 대학에서 강의했다고 탁 써서 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 폴리텍 대학 이제 서울 강서 캠퍼스에 산학 겸임교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인데 2006년 2학기 출강 확인부 일부를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폴리텍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제 출강 확인부에 따르면은 2006년 10월 4일, 11일, 18일, 25일에 걸쳐서 총 24시간 출강한 내역이 개명 전 이름인 김명신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10월 25일 같은 경우에는 김 씨가 서울대 뉴욕대 방문 프로그램에 따라서 미국에 방문했다고 이미 해명을 한 바가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5일짜리 연수. 네. 근데 25일이 여기에 써 있습니다. 사실상 강의가 불가능했던 시기인데 그렇죠. 출강 확인부에
이제 강의를 했다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허위 작성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혹시 이때도 막 비대면 강의, 줌 강의 이런 거 한 건 아니에요? 예, 그게 절대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보강이 있었다면은 보강 확인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없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출강 확인부를 작성한 경위에 대해서 노동부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 대학과 노동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분은 진짜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뭐 한국 뭐 큐레이터 예. 자격 뭐 경력 논란도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다면서요. 98년도부터 큐레이터로 활동했다고 4년 동안 했는데 거기는 사실 99년도부터 있던 곳이었고 네. 처음에 재직했었다라고 확인서 써준 사람도 내가 착각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재직했다고 말했던 것이다라고 예. 말을 바꿨고 그 작성 명의인도 내가 이거는 만들어준 적이 없다고 말했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의 이력은 진실이 있는 겁니까? 예,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쇄신안 발표하는 당시에 네. 기자들과 질문하는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부인한테 말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좀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걸 알기 때문일까 아니면은 검사가 기소를 하지 형사처벌을 받는 건데 네. 너는 내가 기소 안 시키게 내 후배들에게 말을 해주겠다 가이드라인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지 아니 도대체 대통령 후보 되신다는 분이 왜 이렇게 A한테는 저렇게 심하게 하고 본인들 가족 관련해서는 이렇게 마음이 넓으신지 이해가 안 가죠. 그러시면 안 되죠.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좋아요. 에이, 저도 안 그러지만 저는 대선 후보가 아니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짜증나면 나도 대선 후보 나갈지도 몰라요. 그때 제가 한동희 기자 잘해줄게요. 혹시 뭐 비리 있으면 미리 다 어쨌든 말은 해주세요. 그래도 내가 좀 체크해놨다가 나중에 뒤통수 맞으면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죄로 지금 고발돼 있다는 거예요. 네. 부인의 이 강사 겸임이 관련한 문제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신다면 남편이 이렇게 가짜로 거짓말하는 그런 부분 없도록 내조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아, 이거 민주당 소식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요거 열린민주당에서 물론 제안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좀 싫어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국회의원에 대해서 동일 지역 사선 연임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제 청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선거 기탁금을 50% 하향을 해서 이제 청년들에게 기회를 열어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동일 지역 3선 연임 초과 제한 같은 경우에는 당규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공천을 신청할 경우에 이를 무효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출마 제한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는데 이제 당규 안에서 동일 지역 출마 제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는 지난번에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원래 이렇게 합칠 때 물론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기로는 했었었는데 국회의원에 대해서 동일 지역에서는 3선까지만 하도록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4선으로는 나가지 못하도록 물론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 있는 걸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제 돈 없는 사람을 자꾸 못 나가게 하니까 청년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 기탁금 다 내지 말고 50%만 내라. 네. 뭐 이렇게 지금 그런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었다. 근데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진 3선 이상의 그런 의원들이 좀 솔직히 겉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좀 끙끙 앓는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소속의 3선이 25명, 4선이 11명, 5선이 7명으로 총 43명인데 지금 동일 지역구 3선 의원만 해도 지금 최소 16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열린민주당과 통합도 중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정치 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명분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이걸 반대한다 그러면 네, 명분이, 중진들이 계속해서 거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발전시키지도 네. 않는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해줘야죠. 네, 한동희 기자도 좀 도전해 보세요. 저는 이제 정치에 대한 꿈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뉴스토마토만 열심히 할 거예요? 네, 기자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우리 한 기자가 이렇게 충성스럽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열린민주당하고 혹은 민주당 뭐 이 두 당만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 3선 이상 되신 국회의원님들께서는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지. 좋습니다. 한동희 기자하고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요.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함께하고 계십니다.